너 지금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 와, 이제는 기억 조작까지 하네? 야, 잘 들어. 그의 오만한 입술이 나를 모욕할 때마다 내 녹음기는 그 폭언을 승리를 위한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근데 아침에 구두 안 닦았더라? 덕분에 내가 오늘 미팅 가서 얼마나 체면 구겼는지 알아? 당신의 그 더러운 주둥이는 곧 당신의 발목을 잡을 가장 완벽한 덫이 될 거야. 나 오늘 기분 진짜 최고야.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다음 달에 상무 승진 확정이라고. 상무 승진할 거라고 좋아하는 당신 축하해. 드디어 내일이면 내 지옥도 당신의 연극도 끝이거든. 오늘은 제가 이상한 나라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엔 그 의미를 모른 채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서히 드러나는 그 실체를 더 이상 참고 살 수만은 없었어요. 그럼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집은 겉만 보면 완벽한 성 같아요. 아침마다 정성껏 내린 커피 향이 퍼지고 햇살은 마치 잡지 화보처럼 거실을 감싸죠. 하지만 나는 알아요. 이 성이 사실은 섬세한 유리로 지어졌다는 걸. 통장 하나를 새로 만든 건 6개월 전이었어요. 결혼 후 남편 몰래 내 이름이 적힌 통장들이 늘어갑니다. 통장이 늘 때마다 나는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길을 단단히 다져가는 느낌이었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는 오늘도 자기 자신에게 반해 있는 표정으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죠.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까요? 아니, 그에게는 관심조차 없을 거예요. D-Day 30일 전, 작은 수첩에 숫자를 적습니다. 남편이 절대 열어보지 않을 곳. 내 화장대 제일 아래 서랍 오래된 생리대 박스 안. 그가 평생 관심을 갖지 않을 나만의 영역이죠. 1단계, 경제적 독립, 수행 중. 2단계, 법적 증거 수집, 진행 중 85%. 3단계, 주거 확보 완료. 4단계, 심리 상담 기록 확보. 5단계, 이혼 변호사 선임 준비 중. 30일 후 나는 이 집을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될 거예요. 아내가 사라졌다는 걸. 아니, 정확히는 아내 역할을 해주던 관객이 사라졌다는 걸요. 여보, 커피 맛이 왜 이래? 남편이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합니다. 오늘따라 좀 쓴 것 같은데. 미안해요. 커피 다시 내릴게요.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컵을 받아들었어요. 12년 전 남편이 처음으로 커피가 쓰다며 짜증을 부렸을 때 나는 울었습니다. 5년 전 커피 때문에 화를 냈을 때는 마음이 위축됐죠. 그러나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으니까요. 30일 후면 그날의 모닝커피를 마지막으로 그는 평생 내가 탄 커피를 마실 수 없게 될 겁니다. 고요한 아침입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오네요. 집안에는 제가 아침마다 틀어두는 세레나데가 흐르고 있습니다. 남편의 구두 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와 주방으로 다가옵니다. 음악 소리가 그의 발소리에 맞춰 낮게 가라앉습니다. 남편은 내가 자기 손바닥 위에서만 숨쉬는 인형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죠. 그가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에게 반해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이 감옥을 나갈 사다리를 한 땀 한 땀 엮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보, 오늘 넥타이 어때? 이번에 새로 산 수트랑 색감이 딱 맞는 것 같지 않아? 네 여보, 당신한테 정말 잘 어울려요. 안색도 환해 보이고요. 역시 내 안목은 틀리지 않아. 아, 여보. 근데 아까 당신이 내놓은 셔츠 말이야. 소매 끝에 주름이 살짝 남았더라. 다음부턴 좀 더 신경 써줘. 내 이미지가 곧 당신 수준이라는 거 잊지 않았지?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내 눈동자에 비친 완벽한 자신의 모습을 사랑했을 뿐이죠. 나는 그를 빛내기 위한 배경 혹은 그의 자아도취를 완성해주는 관객이었을 뿐입니다. 엄마, 이것 봐요. 유치원에서 서인이가 그린 우리 가족이에요. 우와,
우리 서윤이 그림 정말 예쁘네. 여기 엄마랑 아빠랑. 그 순간 흠칫했어요. 서윤이가 그린 그림 속에서 나는 입이 없었어요. 아이의 눈에도 엄마는 말 한마디 못하는 배경이었던 걸까요? 가슴속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 서윤이가 나의 이 침묵을 알고 있구나. 이 아이마저 나처럼 투명 인간으로 살게 할 수는 없어. 서윤아, 아빠 좀 봐. 아빠 오늘 멋있지? 아빠가 나중에 이 그림보다 훨씬 멋진 초상화 그려줄게. 자, 그럼 아빠 출근한다. 남편은 한껏 기분이 업된 상태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도어락이 삐삐삐삐 소리를 냅니다. 벌써 왔어요? 여보, 나 차 키를 깜빡했어. 근데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얼굴이 팍 상했어. 낮에 대체 뭐 하길래 그렇게 정신이 없는 거야? 아, 서윤이 유치원 준비물 챙기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여보. 그래, 서윤이 교육은 제대로 시켜야지. 나 닮아서 머리는 좋을 테니까. 그런데 거울 좀 봐, 여보. 당신은 내 옆에 있을 때 제일 빛나야지. 신경 좀 써. 남편의 구두 소리가 다시 멀어지고 현관문이 쿵 하고 닫힙니다. 참았던 숨을 몰아쉬니 역겨움이 밀려오네요. 이제 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역겹습니다. 그는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배경이 흐트러지는 걸 못 견디는 것뿐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150일만 지나면 이 역겨운 연극도 끝입니다. 저는 서윤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합니다. 서윤이의 뺨에 뽀뽀를 하고 선생님께 아이의 손을 건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죠.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서윤이의 그림 속에 그려진 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12년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다정함은 대체 뭐였을까요? 어떻게 이런 통제로 변할 수가 있는 건지 나는 알 수 없어요. 남편이 출근했으니 이제부터 오로지 나로 살 수 있는 시간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 급하게 노트북을 켜요. 마우스 클릭 소리가 거실을 채우죠. 남편이 주는 푼돈 생활비 대신 제가 몰래 모은 돈들이 아이방 동화책 사이에서 짤랑거리며 쌓여가고 있죠. 경력 단절 10년. 남편은 내가 사회로 나가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어요. 당신이 나가서 뭘 하겠어. 그냥 집에서 애나 잘 키워. 그게 당신 적성에 딱이잖아. 그 비아냥은 나를 가두는 창살이었어요.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택근무로 통장에 찍히는 돈 10만 원, 20만 원,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내 자유의 무게죠. 그는 가계부에 10원 단위까지 검사합니다. 본인의 손목에 차는 고급 명품 시계에는 관대하면서 내가 사는 우유 한 팩 가격엔 물가 개념이 없다며 혀를 차곤 하죠. 그래서 나는 영수증을 조금씩 부풀렸죠. 그리고 시장 바구니 깊숙이 숨겨온 잔돈들을 서윤이의 낡은 동화책 전집 사이에 숨겼어요. 그는 평생 서윤이의 책장 같은 건 넘겨보지 않을 테니까요. 아침 6시. 저의 하루는 남편의 기분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알람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날은 조심해야 해요. 그의 기분이 저기압이라는 뜻이거든요. 남편이 씻는 20분. 이 시간이 제게는 가장 치열한 정보 수집 시간입니다. 카드 승인 내역, 어제도 룸바에서 70만 원을 썼네요. 본인은 이렇게 흥청망청 쓰면서 내게는 생활비 150만 원에 아이 교육비까지 다 해결하라고 호통을 치죠. 하지만 괜찮아요. 이 내역들은 모두 내 클라우드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으니까요. 민주야, 오늘 국이 왜 이렇게 짜? 나 오늘 중요한 미팅 있는 거 몰라? 아침부터 입맛 버리게 하네. 미안해요, 여보. 다시 끓여줄까요? 됐어. 시간 없어. 아, 그리고 이번 달 생활비에서 20만 원 뺄 거야. 당신 요즘 서윤이 장난감 너무 자주 사주는 거 아니야? 애 버릇 나빠져. 서윤이 장난감이 아니라 서윤이 작아진 내복을 산 건데
그는 듣지 않아요. 그저 나를 통제하고 깎아내릴 명분이 필요할 뿐이죠. 20만 원을 뺀다고? 그래, 마음대로 해봐. 당신이 내 숨통을 조일수록 내 의지는 더 단단해질 테니까. 이제 내 진짜 업무 시간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잡은 마우스가 처음엔 어색해서 손목이 다 저리더군요. 남편 몰래 재택근무로 번 돈은 오로지 김민주가 세상과 연결되어 벌어들인 생명줄이죠. 거실 한복판에 당당히 앉아 일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노트북은 안방 구석, 평소엔 쓰지도 않는 화장대 깊숙한 곳에 숨겨둡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가 혹시라도 벽 너머 이웃에게 들릴까봐 수건을 깔고 작업해요. 마치 죄수처럼. 하지만 마음은 혁명가처럼요. 서윤아, 이리 와봐. 엄마랑 비밀놀이 할까? 비밀놀이? 무슨 놀이요? 여기 서윤이 동화책 전집 있지? 여기 중간중간에 엄마가 예쁜 종이, 아니 돈을 끼워둘 거야.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아빠는 서윤이 책 안 보니까 몰라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빠가 자기 인생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그렇게 서윤이의 동화책은 우리들의 비밀 금고가 되었어요. 한 장, 두 장, 빳빳한 돈이 늘어날 때마다 제 심장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여보, 김민주. 나왔어. 당신 어디 있어? 예전 같으면 겁에 질려 뛰어나갔겠죠. 하지만 지금은 거울을 보며 씩 한번 웃어줍니다. 그리고 속삭여요. 그래, 마음껏 소리 질러. 이제 150일만 지나면 당신 목소리는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정확히는 나라는 인간에게 아예 관심이 없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무관심이 고맙습니다. 그가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에 취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동안 저는 그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저만의 성벽을 쌓았거든요. 남편은 제가 친정엄마에게 물려받은 게 낡은 아파트 한 채뿐인 줄 알아요. 그건 결혼 전부터 제 소유였으니 자기와는 상관없다며 관심조차 없더라고요. 그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는 절대 모를 거예요. 제가 그 아파트로 마련한 종잣돈으로 남편 몰래 지난 5년간 우량주와 배당주로 구성된 치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여기 남편이 퇴근하고 술에 취해 잠든 새벽마다 제가 몰래 해온 재택 업무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가서 뭘 하겠어? 집안 살림이랑 서윤이나 잘 키워. 제가 뭔가 하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비웃던 그의 목소리. 저는 그 목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조용히 제 비자금을 불려왔어요. 아, 잠든 서윤이가 잠투정을 하네요. 엄마! 그래, 서윤아. 엄마 여기 있어. 걱정 마. 우리 딸. 남편은 생활비 150만 원을 주며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로 살길 원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끝나는 날 그는 깨닫게 될 겁니다. 자기가 무시했던 아내가 사실은 자기가 아는 것과 꽤 다르다는 걸요. 그가 뒤늦게 제 재산을 알고 탐욕스러운 손을 뻗는다 해도 그 손은 제 것에 절대 닿을 수 없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서윤이와 함께 이 집에서 사라질 테죠. 이제 D-Day 180일 전. 연극은 시작됐고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될 거야. 당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질지 나는 가장 안락한 자리에서 지켜볼 거야. 매일 아침 6시 30분. 이 집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노릇노릇 잘 구워진 토스트와 갓 내린 케냐 원두 향기, 그리고 정갈하게 다려진 셔츠. 사람들은 이 완벽한 풍경을 보고 저를 부러워하죠. 능력 있는 남편과 예쁜 딸, 그리고 우아한 안주인? 하지만 그들은 모를 겁니다. 이 풍경은 제가 매일 아침 조바심 내며 숨을 죽이고 차려낸 제사상과 다름없다는 걸요. 여보, 오늘 커피 조금 연하네. 내 취향 알잖아. 딱 92도에서 추출하라고 했을 텐데.
아, 미안해요, 여보. 서윤이가 갑자기 깨는 바람에 온도를 놓쳤나 봐요. 다시 내려줄까요? 됐어. 당신은 항상 그게 문제야. 왜 매번 사소한 걸 놓치는 거야? 내가 밖에서 얼마나 큰 돈을 굴리며 피곤하게 사는지 알아? 당신이 그걸 알면 집에서라도 날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냐? 그리고 당신? 내가 준 카드 이번 달에 또 한도 다 썼더라?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뭐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써대는 거야? 남편은 제가 생활비 150만 원의 한도에 벌벌 떨며 사는 줄 압니다. 제가 일부러 한도를 채워 쓴 건 제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그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안도감을 주기 위한 연기였죠. 그는 신문을 보며 제게 혼수 두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정작 제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는지, 제가 어떤 표정으로 듣고 있는지 단 한 번도 살핀 적이 없어요. 그가 나를 무시하며 자기 과시에 빠져 있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어제 마감된 제 법인 계좌의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친정엄마가 남겨준 낡은 아파트를 종잣돈 삼아 5년 동안 남편 몰래 굴려온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 그리고 저만 아는 엄마의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그건 남편이 준 생활비를 아껴서 모은 푼돈과는 차원이 다르죠. 아마 그가 평생 벌어도 만져보기 힘든 액수가 아닐까 싶네요. 그건 조용히 제 비밀 금고 속에서 숨쉬고 있죠. 엄마, 나 오늘 유치원 가기 싫어. 아빠랑 놀고 싶어. 서윤아, 아빠 바빠. 가서 엄마랑 밥 먹어. 여보, 애 교육 좀 똑바로 시켜. 아침부터 징징대지 않게. 당신이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아빠랑 놀고 싶다는 아이의 마음을 어쩌면 저렇게 매정하게 내칠 수 있을까요? 그는 제게 차가운 말을 내뱉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가 나가고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제게는 무엇보다 반갑습니다. 저는 곧장 안방 화장대 가장 깊숙한 곳, 생리대 박스 아래 숨겨둔 외장 하드를 꺼냅니다. 거기엔 지난 5년간 제가 남편 몰래 해온 재택 데이터 분석 업무의 결과물들과 변호사인 고교동창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완벽하게 분리해둔 제 재산의 증거들이 들어있죠. 남편은 언젠가 알게 되겠죠. 자기가 무시했던 아내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제가 재산 분할을 요구할까봐 그는 전전긍긍하겠죠? 하지만 천만에요. 저는 그에게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범위까지는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솔직히 애걸복걸하며 재산을 구걸할 일은 없어요. 단지 그가 가진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제가 가진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때 그의 얼굴에 그려질 표정, 전 그게 더 궁금해요. 그동안 그와 살면서 겪어야 했던 제 모멸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기를 바랄 뿐이죠. 서윤아, 우리 이제 곧 여행을 가게 될 거야. 아주 길고 행복한 여행. 거기선 엄마가 배경이 아니라 주인공이고 우리 서윤이가 세상에서 가장 밝게 웃을 수 있을 거야. 남편은 평소처럼 저를 무시하고 비웃고 자기만의 세상에 취해 있죠. 저는 끝까지 완벽한 관객이 되어줄 겁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하게 춤출 때 제가 이 극장의 불을 완전히 꺼버릴 수 있도록요. 결심 이후의 시간은 화살처럼 빠릅니다. 겉보기에 저는 여전히 남편의 비위를 맞추는 순종적인 아내죠. 하지만 제 안의 민주는 매 순간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남편이 출근할 때 현관까지 배웅하며 하는 그 입에 발린 소리들. 사실은 그가 집을 비워주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죠. 남편은 제가 하루 종일 TV나 보며 노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3개월 전 외국계 데이터 분석 기업의 프리랜서로 계약을 따냈어요. 대학 시절 통계학을 전공했던 제 이력은 10년이 지났어도 아직 쓸모가 있더군요. 화장대 서랍 속에 숨겨둔 이 노트북 하나가 제 해방구입니다. 보세요. 오늘 오전 업무로 제 비밀 계좌에 또 50만 원이 입금됐어요. 엄마가 남겨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와 제 숨은 노력의 대가들로 저만의 독립자금 포트폴리오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분산 투자만큼이나 제 마음도 여러 갈래로 단단하게 나눠두었으니까요. 어찌 보면 현재 저의 슬픈 자화상이네요. 어느 날 느닷없이 남편이 일찍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제게는 차라리 들이닥쳤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여보? 왜 벌써? 아, 회의가 취소됐어. 당신 뭐야? 낮부터 안방에서 뭐해? 왜 노트북을 들고 있어? 서윤이 초등학교 입학 대비해서 학부모 카페 글 좀 읽고 있었어요. 요즘 정보가 없으면 뒤처진다고 해서요. 당신이 알아본다고 뭘 알겠어.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당신은 그저 예쁘게 차려입고 내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돼. 근데 당신 요즘 예전보다 생기가 도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조심한다고 했는데 남편은 예리한 감각으로 변화를 기막히게 감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바보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좋은 일은요, 당신이 일찍 와서 좋아서 그렇죠. 위험했습니다. 이제는 더 치밀해져야 해요. 남편이 절대 손대지 않는 곳, 서윤이의 낡은 책장 너머와 제가 매일 쓰는 주방 싱크대 안쪽, 더 깊은 곳으로 제 비밀들을 분산시켰습니다. 돈은 모였고 이제는 이 돈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을 더 견고히 칠 차례입니다. 자, 이제 150일 남았어. 당신이 내 활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나는 기꺼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줄게. 당신이 다시 안심하고 거울을 보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창밖엔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첼로 연주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거칠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우산을 요란하게 털어내더군요. 비가 오는 날이면 남편의 기분은 더 예측할 수 없어집니다. 예전의 저라면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발소리조차 죽여야 했겠지만 오늘의 저는 다릅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켜진 채 숨겨진 스마트폰 녹음기가 들어있거든요. 법은 감정 호소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로지 증거라는 차가운 사실에만 반응하죠. 그가 나를 향해 내뱉는 독설들, 너는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오만한 확신들을 저는 오늘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수집할 생각입니다. 야, 김민주. 너 내가 오늘 중요한 계약 있다고 했지? 근데 아침에 구두 안 닦아놨더라? 덕분에 내가 오늘 미팅 가서 얼마나 체면국이었는지 알아? 여보, 구두는 어제 당신이 직접 닦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도. 내가 언제? 너 지금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 와, 이제는 기억 조작까지 하네. 야, 잘 들어. 네가 지금 이 집에서 누리는 거 전부 다 내가 밖에서 굴욕당하며 벌어온 돈이야. 너 같은 무식한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성인군자 소리 들어야 한다고. 제 주머니 속 핸드폰 녹음기가 그의 폭언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더 해봐. 더 추악하게 굴어보라고. 그게 내가 내 인생에서 영원히 퇴장할 티켓이 될 테니까. 너 표정이 왜 그래? 지금 나 비웃는 거야? 와, 진짜 너 소름 돋는다. 넌 정상이 아니야. 서윤이가 널 보고 뭘 배우겠어.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애가 제대로 크겠냐고. 제 심장 박동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쿵쾅거립니다. 남편은 화를 주체 못하고 서재로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전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물을 세게 틀었습니다. 쏘아하는 물소리 속에 제 터져버릴 듯한 숨소리를 숨기고 녹음된 파일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했죠. 파일 이름은 D120, 남편의 이유 없는 폭언. 제 휴대폰 갤러리에는 그가 술 취해 던진 물건들, 깨진 찻잔 파편, 그리고 그가 보낸 수백 개의 가스라이팅 문자 메시지들이 capture되어 비밀 폴더에 쌓여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제정신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겠지만 사실 그는 제가 시작할 이혼 소송에서 승소 확률을 높여주고 있을 뿐이죠. 이 기록들이 법정에서 울려 퍼질 때 그 잘난 자존심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상상만으로도 저는 숨이 가빠집니다. 서윤아, 아빠가 엄마를 무식하다고 말할 때 엄마는 속으로 숫자를 세웠어. 그건 우리가 이 집을 나갈 때 필요한 증거의 숫자였단다. 이제 120일 엄마가 모은 이 증거들이 우리 서윤이에게는 가장 안전한 방어막이 되어줄 거야. 당신의 그 오만한 주둥이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거야. 기대해. 남편은 제가 오늘도 백화점 문화센터에 요리를 배우러 간 줄 압니다. 그가 주는 카드로 비싼 수강료를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그는 의심조차 하지 않겠죠. 하지만 제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문화센터가 아니라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와 그 다음 제가 새로 살게 될 작은 아파트입니다. 도심의 자동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활기차게 들려오네요. 제 숨소리는 조금 가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문을 열자 딸랑하는 종소리가 들리고 계약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사각거립니다. 계약서에는 제 이름 석자가 또렷이 박혀 있어요. 자, 여기 계약서 확인하시고요. 김민주님 단독 명의 맞으시죠? 잔금은 예정대로 다음 달에 치르시면 됩니다. 네,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 집 전입신고나 등기 우편물이 현재 거주지로 가지 않게 철저히 보안 부탁드립니다.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귓가에는 마치 감옥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환청이 들렸어요. 제 포트폴리오에서 꺼낸 자금으로 24평짜리 제 명의의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지금 사는 70평 펜트하우스보다 훨씬 작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락한 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절대 이 집을 침범할 수 없을 겁니다. 제 변호사가 이미 모든 법적 방어막을 설계해뒀으니까요. 이제는 짐을 싸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평소처럼 보여야 하죠. 저는 매일 조금씩 남편이 관심도 없는 제 오래된 옷들과 물건들을 정리하는 척하며 새 집으로 보냈어요. 당신, 그 옷 좀 제발 버려. 당신이 유행나 지난 거 입고 다니면 내 얼굴이 뭐가 돼? 왜 내 얼굴 까기는 걸 입고 다니냔 말이야.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내 물건들을 쓰레기 취급해준 덕분에 나는 아무 의심 없이 내 짐들을 차근차근 옮길 수 있으니 말이야. 당신이 완벽하다고 믿는 이 집에서 내 흔적은 매일 조금씩 지워지고 있어. 하지만 그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느라 제 옷장이 텅 비어가는 것조차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1단계 경제적 독립 완료, 2단계 증거 수집 완료, 3단계 주거 확보 완료, 4단계 심리 상담 기록 확보 완료, 5단계 변호사 선임 완료. 아,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였던 민선이었어요. 그동안 제게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줘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이제 90일 남았습니다. 서윤아, 저기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 중에 이제 진짜 우리 집이 있어. 아빠의 비난도 가스라이팅도 없는 오직 우리 둘만의 온기로 가득 찬 곳 말이야. 그리고 당신은 90일 후에 알게 될 거야.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배경이 사라졌을 때 당신의 무대가 얼마나 초라하고 텅 비어버리는지. 주방에선 찌개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리고 야채를 써는 제 도마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남편의 거만한 발소리가 현관에서부터 들려옵니다.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제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12년이나 견뎠는데 남은 30일은 왜 그리 더디게 갈까요? 12년보다 더 길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제 마음은 벌써 그 집으로 떠나버렸어요. 이곳에 남은 건 그저 남편의 밥상을 차리고 그의 무의미한 불평을 받아주는 속이 텅 비어버린 껍데기일 뿐이죠. 야, 김민주, 나 오늘 기분 진짜 최고야.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나 다음 달에 상무 승진 거의 확정이라고.
역시 내 실력 어디 안 가지? 당신도 이제 상무사모님 소리 듣겠네. 당신 정말 영광인 줄 알아. 축하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상무라니, 당신한테 딱 어울리는 자리네요. 그래요, 축하해요. 당신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 당신을 떠받치고 있던 가장 견고한 기둥 하나가 사라질 테니까. 상무사모님? 아니요, 사절입니다. 나는 그저 자유로운 김민주가 될 거니까. 당신이 그 잘난 성공에 취해 샴페인 터뜨릴 때 나는 나의 새 집에서 서연이와 함께 우리 둘만의 파티를 열 거야. 근데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내가 기분 좋다는데 리액션이 그게 뭐야? 당신 요새 좀 이상해. 나한테 고마워할 줄을 몰라. 아니에요. 너무 대단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그래요. 아, 여보. 다음 달에 당신 출장 가는 날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서윤이랑 친정에 잠시 다녀와도 될까요? 가는 김에 바닷바람도 좀 쐬고. 어차피 당신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는데 마음대로 해. 대신 내 옷가지들이랑 서재 정리는 완벽하게 해놓고 가. 알았어? 고마워요. 내 탈출 날짜를 당신 입으로 확정해줘서. 당신이 출장을 떠나는 그날 이 집에서 사라지는 건 서재의 먼지가 아니라 바로 나니까. 10일 전 제 스마트폰 비밀 폴더 안 독립 포트폴리오는 완벽한 숫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내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지 세상 편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네요. 어리석은 사람, 당신이 내일을 계획할 때 나는 이미 당신이 없는 미래를 살고 있었어. 서연아, 조금만 더 자는 척하자. 열흘 뒤면 우리 진짜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을 거야. 무서운 꿈을 꾸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마침내 D-Day. 오늘은 제가 12년 동안 머물렀던 이 화려한 유리성에 불을 끄는 날입니다. 남편은 예정대로 새벽 기차를 타고 출장을 떠났어요. 다녀올게라는 그의 마지막 인사가 나에겐 이제 가도 좋아. 라는 소리처럼 들렸죠. 식탁 위에는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완벽한 아침 식사 대신 서류 봉투 하나만 덩그러니 놓아두었죠. 그 안에는 제 변호사가 작성한 이혼 소장, 그가 지난 12년 동안 내게 내뱉었던 오물 같은 폭언들이 담긴 녹취록, 그리고 제 재산 목록의 요약본이 들어있죠. 저는 가만히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매일 아침 자기 자신에 취해 미소 짓던 곳, 그동안 이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늘 흐릿한 배경일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보세요.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아내도 투명 인간 같은 엄마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한 차갑고 단단한 눈빛의 김민주가 서 있을 뿐이죠. 민주야, 박변이야. 이제 준비 다 됐어. 이제 그 집에서 얼른 나와.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와 저 봉투를 열어보겠죠. 그리고 미친 듯이 제게 전화를 걸 겁니다. 제 비자금과 엄마가 내게 남긴 상가 건물을 확인하고는 탐욕스러운 침을 흘리며 이건 우리 공동재산이야 라고 울부짖겠죠. 하지만 어쩌죠? 이미 법적인 방어막은 닫혔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게 될 겁니다. 자기가 무시했던 관객이 이제 무심한 표정으로 그의 무대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는 걸요.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서윤아, 이제 진짜 우리 집으로 가자. 거기선 엄마가 서윤이 그림 속에서도 예쁘게 웃고 우리 목소리도 마음껏 낼 수 있어. 현관문을 열어젖히니 문 밖의 소리들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철컥. 저는 문을 닫았어요. 저는 이제야 그 문을 닫았습니다. 아니, 닫아버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벌어진 12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먼지가 되어 과거 속으로 사라지겠죠. 다시 그 시간으로 되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최성범 씨, 당신 혼자 남은 그 텅 빈 무대에서 혼자 마음껏 소리 지르고 거울을 보며 자아도취에 흠뻑 빠져봐. 당신을 봐줄 관객 하나 없는 그곳이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천국일 테니까. 여러분, 제가 문을 닫고 나온 그날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텅 빈 집, 거실 한복판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고 해요.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속 이혼 소장과 특유 재산 증빙 서류, 포트폴리오 수익 내역을 보고 그는 아마 믿을 수 없었겠죠. 자기가 10원 단위로 가계부를 검사하며 비웃던 여자가 사실은 자기 연봉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받는 건물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는 곧장 소송을 걸더군요. 제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네요. 자기가 이 가정을 유지했기에 가능한 재산이었다며 억지를 부렸죠. 하지만 법정에서 울려 퍼진 건 그의 오만한 주장이 아니라 제가 주머니 속에서 화장실 물소리 뒤에 숨어 모아온 그의 폭언들이었습니다. 판사님조차 고개를 저을 정도의 그 추악한 기록들 말이에요.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그가 그토록 기대하던 상무 승진에서 누락되었다고 해요. 그의 자존심을 한껏 축혀 세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을 텐데 말이죠. 그의 완벽한 유리의 성도 급매물로 내놓고 그가 그토록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 시계들도 모두 처분해야 했다는데 아마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모양이더군요. 제 담당 변호사인 민선이한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서윤이와 함께 우리가 새로 만든 작은 정원에서 꽃을 심고 있었어요. 뭐 이젠 저와 남남이 된 사이인데 남편이 그렇게 된 이유 따위에 관심 가질 필요 있나요? 그래?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난 이제 관심 없어.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민선아, 이제 마무리 잘 부탁해. 그래, 알았어. 너도 이제 다 잊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어. 서윤이랑 잘 살아. 그리고 너 다음 동창회에 꼭 나오는 거다? 여러분, 제 전 남편 같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건 감옥에 가는 것도 재산을 잃는 것도 아니랍니다. 바로 자신의 연극을 봐줄 관객이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을 비추어줄 거울이 없는 방에서 그는 아마 평생 혼자만의 허상과 싸우며 늙어가겠죠. 이제 서윤이는 그림 속 제 얼굴에 예쁘게 웃는 입을 또렷하게 그려줍니다. 서윤아, 사랑해 라고 말하는 엄마의 입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네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숨막히는 유리의 성 안에서 떨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성문을 여는 열쇠는 이미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투명인간으로 취급할 때 당신은 절대 움츠러들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당신만의 단단한 성벽을 쌓으세요.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망설이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그 문을 스스로 쾅 닫고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당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에 의해 차단당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히 자기 주장을 펼치세요.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아름다운 세상,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민주의 180일.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